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과거 한국 게이머들 사이에서 악명 높았던 게임 샤이닝 리키를 만든 회사입니다. 4년 전, 이 게임사는 한복을 게임 내 의상으로 출시하면서 한국의 전통을 게임을 통해 소개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호응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비롯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의상이니 결국 중국 전통 의상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이어졌죠. 한국 게이머들은 당연히 분노하며 이를 반박했지만 페이퍼게임즈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조국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국을 모욕하는 한국 유저들을 제재하겠다며 오히려 한국 게이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유저들은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었고 페이퍼게임즈는 결국 한국 서버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 서버를 닫으면서 한복 패키지를 게임 내에서 삭제했는데 얼마 후 중국 서버에는 한복과 유사한 의상인 한푸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복을 중국 전통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게임 논란을 넘어 문화적 침탈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게이머들은 게임을 통한 동북 공정이라며 분노했고 페이퍼게임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무색하게도 그들이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게임 인피니티 니키를 들고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그들이 한국 게이머들에게 사과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한국 법인 인폴드 코리아를 설립하며 치밀하게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해왔습니다. 과거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알고 있는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분명히 분노와 허탈감을 줄 소식입니다. 페이퍼게임즈의 후속작 인피니티 니키가 한국 시장에 사전 예약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과거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그들이 무슨 낯으로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 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진출은 단순히 게임 하나 출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페이퍼게임즈는 이미 지난해 한국 법인 인폴드 코리아를 설립하며 치밀하게 발판을 다져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통해 한국 게이머들을 다시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밀한 준비 그리고 고도의 마케팅 전략. 페이퍼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인피니티 니키를 사전 등급 분류까지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부터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8월에는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 공식 출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마쳤습니다. 놀라운 점은 게임 속 콘텐츠에서도 한국 게이머들을 겨냥한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샤이닝 니키의 한복 아이템이 한국 유저들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또한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게이머들의 비판적 시각을 희석시키기 위해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직접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리뷰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사건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저들, 특히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페이퍼게임즈의 전략을 두고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 유저들의 분노는 물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했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었던 상황에서 재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게이머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국 게이머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게임을 사전 예약하거나 플레이하는 사람은 동북 공정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샤이닝 니키 사건을 모르고 인피니티 니키를 플레이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널리 알리고 게임 불매 운동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복 공정 논란과 이번 게임의 재진출은 단순히 게임 커뮤니티의 반발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서 다시금 문화 공정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페이퍼게임즈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명나라 의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 비교해 중국 정부의 문화 공정 움직임이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논리였던 한복은 조선족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커뮤니티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를 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공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고구려, 발해와 같은 고대 한국사와 그 문화적 유산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한복공정 논란 역시 한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페이퍼게임즈의 재진출은 단순히 게임 시장에 한정된 문제를 넘어 이런 동북공정의 흐름이 문화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화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게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방치한다면 다음 세대는 중국이 한복의 기원을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과거 논란을 일으킨 회사에 다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라며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더욱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한국 게이머들이 샤이닝 니키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화 침탈에 맞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몫이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게임사의 접근 방식은 교묘합니다. 과거 사건을 모르는 10대와 20대, 특히 문화적 민감도가 덜한 새로운 유저들을 타겟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게임 유튜버는 중국 게임사가 한복 논란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를 잊게 만들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과거 사건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콘텐츠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퍼게임즈의 재진출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게임 커뮤니티와 외신들의 관심을 다시금 끌고 있습니다. 과거 샤이닝 니키의 한복 공정 논란이 워낙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화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미권 게임 커뮤니티인 레딧과 RESATRA에서는 게임사가 문화적 논란에 대해 사과 없이 재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레딧 사용자는 문화적 오용이 이렇게도 뻔뻔하게 반복되는 것은 정말 놀랍다. 페이퍼게임즈는 과거의 행동을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기업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문화적 침탈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구권 게이머들은 중국의 강압적인 문화 공정 행보가 다른 나라의 게임 산업이나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요 외신에서도 다뤄지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BBC는 2020년 샤이닝 니키 사건은 게임 내 아이템으로 시작됐지만 국제적인 문화 논쟁으로 번진 사건이었다며 페이퍼게임즈의 재진출이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패권을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북아시아의 문화 갈등이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복공정 논란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른 국가의 전통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한 사례들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기모노의 원료는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일본과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몽골 고유의 음식이나 의상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페이퍼게임즈의 사례는 이러한 논란이 단순한 커뮤니티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전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알릴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한복, 한옥, 한식 등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게임 콘텐츠에 포함시키며 세계에 알리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은 고구려 문화를 배경으로 삼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 개발사들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전통 문화의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이를 게임 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페이퍼게임즈의 한국 시장 재진출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가 문화 공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논란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대응 방식,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더해져 더욱 복합적인 이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복 논란이 단순히 게임 의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가 세계적 문화 소비를 이끄는 핵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같은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플레이하며 하나의 아이템이나 설정이 잘못 전달될 경우 문화적 오해가 전파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게이머들이 해당 게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없이 콘텐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단순한 소모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문화 정체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페이퍼 게임즈가 4년 전 논란에서 사과나 설명 없이 재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행보라기보다는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시금 문화적 패권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드라마, K-팝과 더불어 게임도 한국 문화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은 한복, 한옥, 한식 등을 주요 게임 요소로 활용해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은 한국 전통 의상을 게임 내 캐릭터 의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긍정적인 만큼 페이퍼 게임즈 사례처럼 타국이 한국 문화를 오용하거나 자국의 문화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외신과 문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디지털 콘텐츠가 문화 공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콘텐츠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복 논란은 과거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문화 홍보와 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전통 문화의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화 전통 의상, 음식, 건축물 등 한국 문화를 디지털로 보존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복의 디자인과 역사를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게임을 직접 제작해 전 세계 유저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넥슨, 펄어비스 등은 이러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이퍼 게임즈와 같은 기업이 한국 문화를 상업적으로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이퍼 게임즈의 재진출 시도와 그로 인한 논란은 단순히 게임 시장을 넘어 한국 문화 정체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를 어떻게 보호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 게이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메시지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페이퍼 게임즈의 사과 없는 행보에 대응하며 한국 게이머들은 한 목소리로 게임을 통한 문화 공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한국 문화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콘텐츠의 의미와 배경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와 게임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전통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디지털화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화 침탈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게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복과 한옥, 한국 전통 음악 등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문화 공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공정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각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이 논란은 한국 전통 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해 세계에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를 넘어 전통 문화를 게임, 영화,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로 승화시키며
전 세계에 한국만의 고유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과 콘텐츠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페이퍼 게임즈의 재진출 시도는 한국 게이머들과 전 세계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전통 문화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